몇 년 전 대학 여름방학을 맞아 고향인 전라도의 작은 마을로 돌아갔을 때의 일이다. 그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조용한 마을로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농사일을 하며 살아가는 곳이었다. 나는 시끌벅적한 도시 생활에 지쳐 있었고 조용히 책이나 읽으며 여름을 보내고 싶었다. 할머니 댁은 오래된 한옥집으로 드넓은 마당과 큰 대문이 인상적이었다. 집안은 과거 할아버지가 사용하시던 오래된 물건들로 가득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960년대에 생산된 흑백 TV였다. 크기도 크고 전원이 들어오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켜본 적이 없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마을 회관 모임에 가신 사이 나는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그 흑백 TV를 켜보기로 했다. TV는 기대와는 달리 화질이 고르지 않았고 잡음 소리가 가득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나는 채널을 돌리다 한 가지 이상한 방송을 마주하게 되었다. 흐릿한 화면 속에 머리가 긴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흰 소복을 입고 있었고 무언가 중얼거리며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화면 너머에서 그녀의 눈과 마주치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소름 돋는 기분에 나는 즉시 TV를 껐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고 이상하게도 방 안에 온도가 떨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그 여자를 다시 마주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온몸에 식은땀이 나 있었다. 단지 꿈일 뿐이야 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호기심과 약간의 두려움을 안고 다시 TV를 켰다. 이번에는 방송 채널을 돌리지 않고 곧바로 그 여자가 나타나는 화면을 찾았다. 그리고 화면 속에서 그녀가 다시 나타났다. 그 여자는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같았다. 기괴함에 몸서리를 치며 TV를 껐으나 그 여자의 이미지는 매일 밤 악몽으로 찾아왔다. 며칠 후 마을의 한 노인에게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다. 그는 깊은 주름진 얼굴로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 TV 말이야 몇십 년 전에 이 마을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단다. 마을에 사는 젊은 여자가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몇 달 후에 저 TV가 갑자기 들어왔지. 그때부터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그 여자가 원기가 되어 TV 속에 산다는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얼어붙었다. 그리고 서둘러 그 TV를 대문 밖으로 옮겼다. 그날 이후로 더 이상 꿈속에 그 여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집안의 온도도 다시 따뜻해졌다. 여름이 끝나고 도시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싸는 날 나는 그 흑백 TV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무도 대문 밖에 놓인 TV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마치 한낮 환상처럼 그 여인의 이야기도 TV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 소설이지만 전해오는 이야기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잊히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도 비오는 날이면 나는 가끔씩 그 여자의 눈을 떠올린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여름밤 나는 평소처럼 인터넷 커뮤니티를 둘러보고 있었다. 밤 공기가 약간 싸늘하게 느껴졌지만 에어컨을 틀어 놓았기에 그리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게시판에서 공포썰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발견했다. 평소 공포 이야기를 좋아하던 나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게시물을 클릭했다. 이야기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마을은 평화로웠고 사람들은 서로를 잘 알고 지냈다. 그러나 몇 년 전 그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밤마다 마을 외곽의 오래된 폐가에서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바람소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무서워하지 않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하기 시작했다. 소문에 따르면 그 폐가는 20년 전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라고 했다. 당시 그 집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그 가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경찰이 조사를 했지만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그 후로 그 집은 버려졌고 사람들은 점점 그 집 근처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한편 그 소문을 듣고 호기심을 가졌던 나는 친구 2명과 함께 그 집을 직접 가보기로 했다. 우리는 카메라와 손전등을 챙긴 후 폐가로 향했다. 날이 저물었고 온 세상은 고요했다. 그 집은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버려진 것처럼 보였다. 창문은 부서졌고 벽에는 수많은 낙서들이 있었다.
우린 집에 들어가기 전에 서로에게 겁먹지 말자는 말을 던지며 용기를 북돋고 있었다. 집안은 어둡고 오래된 나무가 삐걱이는 소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녔다. 우린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추며 조심히 방을 하나씩 살폈다. 거실 한 곳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 사진 속에는 한 가족이 웃고 있었고 마치 그들이 우리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했다. 그 순간 우리는 알 수 없는 기운을 느꼈고 등골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그중 한 친구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사진을 자세히 보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거실 창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다. 모두 깜짝 놀라며 뒤돌아보았지만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우리는 집이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무언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준비해간 카메라로 방의 구석구석을 찍어보며 탐험을 계속했다. 우리는 작은 방 하나를 발견했고 그곳은 유난히 차가웠다. 방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인형이 놓여 있었다. 인형의 눈은 마치 살아있는 듯 우리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우리는 인형을 건드리지 않기로 했지만 갑작스러운 호기심에 한 친구가 인형을 들어 올렸다. 그때 인형의 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빛이 우리에게로 쏘아졌다. 그러자 갑작스럽게 집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고 천장에서 먼지가 날렸다. 무언가 이 집을 떠나지 말라는 경고임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우리는 그 즉시 밖으로 나왔다. 한참을 뛰어가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나와 친구들은 서로에게서 어두운 그림자를 보았다. 그것은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부터 따라온 마치 어두운 기운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 집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끔씩 꿈속에서 그 집의 이미지가 생생하게 떠오르곤 했다. 그때마다 나는 뭔가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남아있다는 기분에 휩싸였다. 인터넷 게시물의 끝에는 그 집의 주소와 함께 아직도 그 집을 방문하는 것이 용기 있는 무언가들 사이에서 유행이라는 글이 덧붙여 있었다. 지금도 가끔 그날의 경험이 단지 우리만의 착각이었는지 아니면 진정한 무언가가 존재했던 것인지 고민하며 그 썰을 떠올리게 된다. 세 번째 이야기, 내가 그날 밤 그곳에 가지 않았더라면 아마 평생 아무 일 없이 지냈을 것이다. 하지만 내 호기심은 통제를 벗어났고 나는 그날 우리의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폐가로 발을 디디게 되었다. 이 집은 우리 마을에 내려오는 전설의 중심이었다. 1950년대에 이 집에서 가족이 모두 실종되었고 그 후로 집은 방치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피했고 자연스럽게 저주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가끔씩 모험심 강한 아이들이 이곳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지만 나는 그날 직접 확인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초가을의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저녁, 나는 친구 몇 명과 함께 그 집으로 향했다. 땅거미가 내려앉고 귀뚜라미 소리가 귓가를 맴도는 가운데 우리는 웃으며 두려움을 애써 감추었다. 그러나 막상 집 앞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집은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고 창문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과 찢어진 창문 등은 마치 우리를 집어삼킬 듯 위협적이었다. 우리는 겉보기에는 용감한 척했지만 다리엔 힘이 들어갔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서기엔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에 문을 열었다. 문은 걸리는 듯 하다가 이내 삐걱거리며 열렸고 먼지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집 내부는 예상보다 더 음산했다. 긴 복도가 외면하고 있던 시간만큼 깊어 보였다. 우리는 호기심에 몇 개의 방에 들어가 보았다. 거실로 보이는 방은 오래된 가구 몇 개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그 업은 이미 오래전에 버려진 지 오래인 듯 모든 것이 부서진 채 방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끼치는 것은 2층이었다. 우리는 계단을 오르기로 했는데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2층에 올라서자 우리는 재미삼아 귀신을 찾아보자며 각자 흩어졌다. 나는 복도 끝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은 누군가 최근에 머물렀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깨끗했다. 하지만 누군가 다녀간 흔적은 전혀 없었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호기심이 동안 나는 일기장을 열어보았다. 그 순간 이상한 감각이 엄습했다. 글씨는 너무 흐릿해서 읽기 어려웠지만 몇 페이지를 넘기며 반복되는 기묘한 문장을 발견했다. 같은 문장이
수십 번 반복되어 있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소름이 돋아 일기장을 덮는 순간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나는 펄쩍 뛰어 방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 복도에서 친구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문을 두드리며 그들이 나를 찾고 있었다. 나 여기 있어. 문이 안 열려. 나는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문 너머의 친구들이 문을 열기 위해 애쓰며 소란이 벌어졌다. 그러던 중 문이 갑자기 열렸고 나는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섰다. 친구들은 나를 발견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 역시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며 집을 나가자고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은 이미 집을 나서려는 순간에 이상하게도 나를 발견했었다. 별다른 사건 없이 집을 빠져나와 길을 걸으면서도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친구들에게 일기장 이야기를 했지만 모두들 일기장은 보지도 못했다고 했다. 집에 돌아와 나는 그날의 일을 부모님께 얘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친구들은 하나 둘씩 마을을 떠났다. 그리고 몇 년 후 나 역시 다른 도시로 이주하면서 그 일을 잊고 지내려 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지금 나는 다시 그 집을 떠올리게 된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그 집과 관련된 다른 실종 사건 기사를 본 것이다. 놀랍게도 기사의 내용엔 내가 발견했던 나는 아직 여기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도대체 그날 그 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당신에게도 같은 일이 닥친다면 무사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나는 여전히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제발 그곳에는 가지 말아주기를 바란다.